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메워온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을 2026학년도에는 유예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한 대표는 의료계와 계속 접촉하며 중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드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경찰은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인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버스가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대전에선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4%포인트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워온 진료 지원,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소위를 통과한 안은 PA 간호사가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 경력,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오늘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시행하되 2026년도에는 증원을 유예하자는 절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국민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선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026년도는 2025년 현원 3,000명 수업 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이 검토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029학년도까지 5년 동안 매년 최대 2,000명씩, 최대 10,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확산 중인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범죄 대책을 내놓습니다. 방심위는 피해 신고를 위한 전용 배너를 홈페이지에 신설하고 점검 인력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된 텔레그램 측과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가 점차 늘고 있고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수법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버스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와 택시 승객, 택시 기사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펑 소리가 나면서 뭔가 터졌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근소한 우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친 다음 날인 23일부터 3일간 전국 7,81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포인트 많은 4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격차는 지난주와 같은 것으로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상승세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대결이 성사된 지난달 말 이후 1일 추적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모닝컨설트는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쟁점으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 문제는 여야가 밤샘 토론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의정 갈등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공의단체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데 이어 대통령실에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고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칫 당정 갈등으로 번질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의료계와 계속 접촉하며 중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여권의 치명타가 될 거란 당내 우려를 반영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오는 30일 대통령실과 만찬회동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 안이 아니더라도 의대 정원 문제, 의료 분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당에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과 당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과정들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여야는 간호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간 여야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과 진료 지원, 피해 간호사 업무 범위 등 막판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사마저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극적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민생 공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 이것이 핵심이고 필수다. 여야 정치권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간호사 등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파업 결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철회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파업이 강행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관계장 간 회의를 수집했습니다. 한 총리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 현장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파업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 간호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는 10월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파업에 나서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 유지 업무는 지속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센터 등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 시간이 확대됩니다.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가 적시에 이송될 수 있도록 상황실과 이송 현장 간의 소통도 강화하고 복지부의 상황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29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확산 중인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범죄 대책을 내놓습니다. 범죄 온상이 된 텔레그램과의 한라인 개설을 추진하고 피해 신고와 상시 점검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예정이 없던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 구제와 사전 점검 강화입니다. 우선 좀 더 쉽게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딥페이크 범죄를 점검하는 인력은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그렇게 확인한 주요 피해 사례에 대해선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에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기존 이메일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소통 창구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불법 합성 피해가 대학가부터 일선 중고등학교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한 해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한 성적 허위 영상물은 7,187건에 달했는데 올해 7월 말까지 벌써 지난해 90%에 달하는 6,434건이 접수되는 등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관련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대책 마련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어젯밤 인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버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대전에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울어진 버스 한 대가 인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택시는 앞부분이 찌그러진 채 도로 위에 멈춰 섰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버스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완전 팡 하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저렇게 사고가 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버스가 인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이 사고로 버스와 택시 승객 그리고 택시기사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톤짜리 탑차가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승용차는 충돌 충격에 문이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입구 앞에서 승용차와 1톤 탑차가 부딪혔습니다. 편의점에서 뭘 먹다가 편의점이 뒤쪽에 있거든요. 엄청난 소리 때문에 막 튀어나왔어요.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문 여는 거 도와주고.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탑차 운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엔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1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펑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앞선 어제 저녁 7시 10분쯤엔 울산 중산동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조립 공장에서 불량으로 확인된 제품을 해체하다 불똥이 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노동자 2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네이버와 롯데온, 쿠팡 등 9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할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중기부는 최대 10,000개 사에 가격 할인 쿠폰과 광고비로 활용할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해결을 위해 폭염 기간이 지난 후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며 시점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을 앞두고 매일 배추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사과와 배, 돼지고기 등의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전망했지만 폭염으로 인해 시금치 등 일부 채소류가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대체 작물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 주한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만든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번 늘봄학교에는 한강초 등 용산구 3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들에는 추가 신청도 받을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연구개발 가운데 안전 분야 기술을 현장에 실제 적용해 확산할 수 있도록 로봇개와 드론,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한 대규모 실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앱 분석 서비스 업체 YG앱 리테일 굿즈가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를 분석한 결과 7월 다이소몰 앱 사용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국내 주요 명품 커머스 앱 사용자는 지난해에 비해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불황형 소비 트렌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티웨이 항공이 일부 항공기 도입 지연에 따른 사업량 감소와 한시적 초과 인력 발생으로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오는 10월 말부터 내년 3월 말 사이 동계 스케줄 기간 가운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각종 현안에 직접 답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교육, 의료, 노동개혁과 저출생 대응까지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와 향후 국정 방향을 밝히는 브리핑도 함께 진행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또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약속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110일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엽니다. 당시 기자회견은 1년 9개월 만이었는데 짧아진 주기만큼 소통 강화 실천 의지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정치 현안과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으로 분야를 나눠 대략 1시간 동안 15개에서 20개의 질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는 사과하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 결과 뒤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밝힌 윤 대통령. 두 사안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논란과 의혹, 야당의 공세가 여전한 만큼 질문이 예상되는데 윤 대통령이 변화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동훈 호와의 당정 관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등 달라진 정치 지형 속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처음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국정브리핑이 2층 집무실에서 생중계 담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정부개혁안의 큰 틀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이는데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성을 올릴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을 포함해 노동, 의료, 교육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핵심 개혁과제 및 향후 국정 방향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기자회견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 산적한 현안도 여전합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회견에서 국민 설득에 얼마나 성공할지도 향후 국정 동력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청문회 추진이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청문회 진행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헌법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 기일이 열린 겁니다. 변론에 참여한 주진우, 조배숙 의원은 정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추진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측 간사가 선임되지도 않았는데
정 위원장이 청문회 관련 안건을 심의하거나 아무런 협의도 없이 대체 토론을 종결했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야 실시하게 되는 정식 조사와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청문회를 열어 위법하다는 겁니다. 탄핵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상 탄핵 절차를 우회하는 위법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정 위원장 측은 청원을 접수해 상임위원회로 보낸 건 국회의장인데 정 위원장에게 소송을 잘못 걸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을 접수하는 주체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입니다. 또 소관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을 들며 법사위원 다수가 중요한 건으로 판단한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다수결로 이뤄진 의사 진행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론 절차를 종결한 헌법재판소는 양측 의견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나중에 선고일을 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 40건 안팎의 법안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법안도 재표결을 위해 본회의에 올릴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 한 대표는 지난주 전공의 단체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관련 진행 상황 등 의정 갈등을 둘러싼 현안 정보를 공유할 걸로 보입니다. 모레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을 앞둔 만큼 윤 대통령과 정부 측에 제시할 중재안을 함께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 대표는 복귀 뒤 첫 일정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는데 공개 발언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한 내수 진작 등 민생 회복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번 기간 의료대란 진상조사위 구성과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근소한 우위로 이어가고 있지만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친 다음 날인 23일부터 3일간 전국 7,81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포인트 많은 4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격차는 지난주와 같은 것으로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상승세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크루스크주를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벨고로드주 국경 돌파도 시도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SNS를 통해 적이 벨고로드주 국경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다며 러시아 국방부는 국경 상황이 어렵지만 통제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뉴스 채널 메시는 5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 검문소 2곳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크루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크루스크와 이웃한 벨고로드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산 첫 탄도미사일 시험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키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최초의 탄도미사일에 긍정적인 시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산업계에 축하를 보낸다면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 방안을 제시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미국 대선 후보에게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거대 야당은 처벌 강화를 위해 현행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학생이나 미성년자는 물론 특정 직업까지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의 표적이 됐습니다. 영상을 유포하는 대규모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발견됐다. 피해 학교 명단이 100곳은 넘는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 SNS 프로필 사진도 무서워 못 쓰겠다는 공포가 학교를 넘어 전국으로 퍼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대 야당에서도 오랜만에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미흡한 현행법을 바꾸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특히 강력한 처벌 규정을 찾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관 공백 상태인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은 그동안 뭐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SNS에 올렸던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진 한 장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 가운데 관련 국회 상임위도 움직였습니다. 과방위는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여가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대책 마련에 나서며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관련 수사와 제도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많은 업체가 차를 빌렸다 사고를 내면 피해가 크든 작든 운전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면책 비용을 받아왔습니다. 네, 이러한 야권에 대해 처음으로 2심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작년 9월부터 2달 동안 차를 빌린 A씨. 반납을 앞두고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는데 업체는 보험 접수를 위한 면책금이라며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50만 원씩 100만 원을 내라. 상대방 대인 접수했으니까 대인까지 100만 원 납부 안 하면은 고소고발 조치 들어가겠다. 예. 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렇게 면책금 명목으로 사고보험 처리 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할증되는 렌터카 업체의 보험료를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사고가 크든 작든 차량의 파손 정도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설명은 못 들었고 거의 한 달 렌트비보다 더 비싼 금액이잖아요. 많이 좀 힘들고 그랬었죠. 결국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졌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업체가 A씨에게 해당 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나 사고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액수의 면책금을 내도록 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만큼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소송은 그동안 여러 건 있었는데 1심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이기기도 렌터카 업체가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상급심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와 중한 사고를 낸 운전자와 형평성에 반한다는 그런 취지로서 이는 약관 규제법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항소심에서 처음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면책금 과다 청구 피해가 10%를 차지합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면책금을 일종의 수익원으로 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고 경중에 따라 면책금을 물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기준이 없는 거죠. 50만 원짜리 사고다, 100만 원짜리 사고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경중이라고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적용을 하고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한테 부담이 온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 또 외국의 사례를 반영을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노력도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한 일률적인 면책금 조항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처음 나온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대학 동문 등 수십 명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 영상문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오전 10시에 나옵니다. 서울대 졸업생 박모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른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얼굴이 담긴 사진과 영상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음대 교수들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이들은 수험생들에게 성악 과외를 해주고 교습비 1억 3천여만 원을 받거나 대학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 감리 용역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의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LH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주 부천 호텔에서 불이 났을 때 왕관기를 타고 탈출한 숙박객은 없었습니다. 간단하고 안전한 탈출 도구이지만 사용법을 잘 모르면 다급한 화재 현장에서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왕관기를 직접 타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부천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난 곳은 8층의 한 객실. 희생자도 대부분 8층과 9층에서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완강기는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하게 돼 있고 사고 건물에도 설치돼 있었지만 이번 화재 당시 이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불이 난다면 자신 있게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완강기가 뭔지는 알지만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아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네, 왕관기를 사실 집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용 방법도 정확히는 몰라서 아마 그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대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완강기 사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완강기 함을 열면 속도 조절기, 가슴 벨트, 릴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구성품이 나옵니다. 속도 조절기에 달린 고리를 지지대와 연결하고 잠금 장치를 돌려 단단하게 채워준 뒤 지지대를 창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돌돌 말려있는 릴은 창 밖으로 던지면 되는데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슴 벨트는 이렇게 겨드랑이 바로 아래 가슴에 착용하고 빠지지 않도록 끈을 꽉 조여줍니다. 여기까지가 하강 준비 단계인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1분 안에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약 6m, 아파트 3층 정도 높이인데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내려가 보겠습니다. 양팔은 W자 모양으로 벌리고 벽에 손을 대고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혹시 장애물이 있으면 팔을 살짝 밀어 피해가면 됩니다. 속도 조절기 덕분에 빨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만 내려오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기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 안에 구성물품이 다 있는지 그리고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는지 평소에 잘 확인하시는 습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있는 소방당국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에서는 무료로 완강기를 체험해보고 재난 시 다양한 대처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6월 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승관 대표 등 회사 관계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인력공급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울산 중산동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작업 중 불똥이 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배터리 해체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노동자 2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들은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 가운데 불량으로 확인된 제품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5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유족이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직접 기록한 내용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기록에는 관장이 아이를 폭행하고 괴롭힌 장면은 물론 주변의 다른 사범도 발버둥 치는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평소처럼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냈다 영영 이별하게 된 가족들. 원통한 마음에 아이가 겪은 일을 명확히 밝히고자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분초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저녁 7시 4분 놀이방에 들어온 관장 최모 씨가 A군의 얼굴을 발로 차더니 손으로 얼굴을 때리려 했고 아이는 사색이 됐다고 CCTV를 본 가족들은 적었습니다. 관장은 곧이어 아이 상의를 잡아당기더니 다리 찢기를 반복했고 아이의 괴로운 얼굴이 보였다. 아이의 이마와 얼굴을 지속적으로 때리더니 등을 때린 데 이어 볼을 움켜쥐고 이마를 강하게 때렸다. 이후에도 때리고 또 때렸다며 초단위로 폭행이 이어졌다고 가족들은 적었습니다. 관장의 학대는 놀이방 밖에서도 이어졌다고 가족들은 말합니다. 아이 손을 잡고 돌려서 다른 아이와 부딪히게 하곤 세워져 있던 매트에 아이를 매달리게 했다. 아이가 떨어지자 뒤집어서 매트에 발등을 걸어놓더니 잠시 후 돌돌 말린 매트에 아이를 머리부터 넣었다고 가족들은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가 심하게 발버둥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아이는 매트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해 결국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보조 사범은 간혹 아이의 상태만 확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가족들은 지적합니다. 아이를 매트에 넣은 건 CCTV 기록상 저녁 7시 9분 22초. 아이를 꺼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7분 정도가 흐른 저녁 7시 36분 4초였습니다. 아이 얼굴이 파랗게 변한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결국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 최 씨는 물론 태권도장 사범들 역시 학대 행위를 방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아기가 음식물을 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사진 쿠션이나 요람에서 잠을 재우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일부 영아 수면용 제품들이 해외 안전 기준에 미달해 질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기준 실태는 어떤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육아용품으로 불리는 신생아 역류 방지 쿠션입니다. 소화기관이 약한 아기가 우유나 이유식을 토하지 않도록 상체를 살짝 세울 수 있게 경사져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면용으로 판매하는 영아용 쿠션과 요람, 베개 등 3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17개 쿠션과 요람이 해외 기준을 적용하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아 수면용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람은 최대 각도가 58도, 쿠션은 최대 36도로 이 기준을 초과해 미국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국내 유아용 섬유 제품 안전 기준에는 쿠션이나 베개의 각도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유아용 침대는 등받이 각도를 8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10도, 호주 7도와 비교하면 많이 완화된 기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사가 10도만 넘어도 아기가 돌연사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10도에서 15도 이상만 되더라도 아기들은 고개가 아래로 좀 떨어지면서 목 안쪽에 있는 기도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적으면 한 5배에서 크면 한 20배까지 수면 자세 때문에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호주에서는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 반드시 영아 돌연사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 가운데 80%는 질식 위험에 대한 경고 표시가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관련 국내 규정도 없습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질식 위험 등 주의 경고 표시를 사업자에게 권고했고 사업자는 질식 위험
주의 경고 표시를 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아 돌연사 예방을 위해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 아기의 등을 대고 눕히고 이불 대신 내복을 입히고 재우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후반기 첫 본회의를 열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반대 결의안을 처리하고 지방자치를 위해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과 벌레 방제, 디지털 기기 보급 등 각종 생활 관련 조례들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호정 신임의장은 첫 개원 연설에서 경직된 지방자치 예산 배분 제도와 국회의 과도한 개입을 개선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주장하고 호소해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우리 공직자들을 보호하며 지방자치를 키워나가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국회에 할 말을 제대로 한 첫 의장이 되고 싶습니다. 시의회는 첫날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 반대 건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16일간 150여 건의 조례를 논의하게 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시 보조금 우선 지급이나 전기차 소화시설 기준 제정, 공공주택 급속 충전기 설치 의무 면제 등이 발의됐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 울타리 설치 제안도 나왔습니다. 여름철 단골 불청객이 된 러브버그와 팅커벨 등 대발생 곤충 방제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와 놀이터 골프 논란에서 불거진 어린이 안전조치와 청소년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 강화 방안, 횡단보도나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소화전 주변 등의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단속과 처벌 강화 조례 등도 서울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시교육청과는 기초학력 보장 방안과 디지털 기기 보급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우여곡절 속에 첫 소집 명단을 발표한 홍명보호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과거 엄격한 규율로 선수들 기강을 잡았던 홍명보 감독이 비교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지세대 선수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관심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깔끔한 슈트에 구두, 마무리로 넥타이까지 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어색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11년 전 지휘봉을 잡았던 홍명보 감독 불호령에 180도 달라진 소집 풍경입니다. 뭐 티셔츠 입고 오고 모자 쓰고 들어오고 뭐 어떤 선수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들어오고 그런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시 기성용의 막말 논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정장 입소, SNS 금지로 상징되는 홍명보호 기강에는 태극마크와 팀 스포츠에 대한 감독의 철학이 담겼습니다. 원 팀, 원 스프릿, 원 골. 이게 아마 저희 팀의 2014년에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될 것입니다. 엿새래로 시작된 긴 암흑기를 거쳐 홍명보 감독이 새롭게 각인된 이 장면. 이게 팀이야! 전부 다 넘어지 마! 이유 있는 카리스마는 K리그 2연패라는 성적으로 증명됐습니다. 10년 만에 대표팀 닻을 올리며 다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확신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문화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는 정신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는 정체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야지만은 정말로 강한 팀이 되는 건데 손에 꼽을 정도던 유럽파는 어느새 다수가 됐고 그만큼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선수들도 늘었습니다. 한때 대표팀 문화를 벗어난 이강인의 하극상 논란까지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과의 소통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통제하지 않는 대신 팀에 녹아들어 제 역할을 다해달라는 주문입니다. 태극마크를 단 26명 중 7명이 2000년대생, 89년생 정우영 1명을 빼면 모두 90년대에 태어난 선수들입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Z세대에게 국가대표 품격과 희생, 헌신을 잡음 없이 입혀내는 것도
홍명보 감독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강원 동해시 먼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강원 동해시에서 북동쪽으로 54km 떨어진 지점으로 지진 발생 깊이는 21km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오아시스가 내년도 라이브 투어를 위해 15년 만에 다시 결합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결합 소식을 알리면서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영국 투어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내년 공연의 관람권 예매는 오는 31일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지난 1991년 결성된 오아시스는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면서 브리티시 팝의 황제로 불렸습니다. 2009년 해체될 때까지 정규 음반 7장을 모두 영국 차트 1위에 올려놨으며 전 세계적으로 9천만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했습니다. 지난 2018년엔 밴드의 주축이었던 갤러거 형제의 동생인 리암이 다시 뭉치자고 제안하면서 재결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재결합 발표에 앞서 데뷔 앨범 30주년을 기념하는 새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밤사이 서울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주춤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이어지겠고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이제는 밤 공기도 한결 나아진 것 같군요. 네, 대기 중상층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륙은 밤더위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파주 등 내륙 곳곳에서 25도를 밑돌며 열대야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33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무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25도로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는 44일째 열대야가 지속하며 열대야 연속 일수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낮에는 영동과 경북 북동부를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일본은 비상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태풍은 이번 주 후반 일본을 관통하겠고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 산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 모레까지 영동과 영남에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호남 지방에도 오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당분간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